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했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좀 그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했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67% 정도가 70% 가까이가 투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와, 투표율 높아요. 그게 이제 1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이잖아요. 그래서 1차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관심도 많고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서버에 접속이 안 된다고 막 네. 저한테도 막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외부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내 서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자료를 외부로 돌리기가 어려워서 아마 당내에서 할 텐데 당 서버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풀려갔고 그리고 첫날 투표가 벌써 50% 돌파했고 오늘도 지금 67% 돌파했다는 거 보니까 일단은 국민선거인단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흥행의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선거인단이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주를 하지. 일차는 그렇겠지. 그렇죠. 네, 이게 뭐 조직력으로 끌어모으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에 관심도 많았을 뿐더러 그 우리가 일부 지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로 놓고 볼 때도 아 저쪽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지금 후보를 맞습니다. 예, 진짜 우리 대세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 투표율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대세인 서버 후보에? 다운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니까 1등 하세요. 예. 저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공교롭게도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이 모의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결집의 효과도 일부 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세종 충청 요 부분이 투표율이 저조했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때 혼났어요. 우리 게시판 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45% 정도 투표율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원들이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야 남영이 똑바로 해. 이거 지금 낮은 거 아니야. 평소에 우리 경선을 보면 뭐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 50% 가까이 넘고 하면서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고 뭐 그 아주 높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예.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확 그냥 지금 불이 이번에 붙은 제대로 거죠. 하자. 그런 느낌도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은 투표율이 더 우리 높네요. 후보 중에 또 이쪽 그 연구를 가지고 있는 또 후보니 그 지금 지지율 잘 받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추미애 후보도 대구 쪽이시고 이재명 후보도 대구 안동 쪽, 경북 쪽이시고 하고 이쪽에서 또 더 많이들 이제 참여하실 것 같고 강원 쪽도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저는 지금 온라인 우리 그 자발적인 선거인단들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밖에 대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결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반갑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강원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표가 까이고 그 사람들은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당원 이렇게 까이는 그렇죠. 거고 네. 그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1차로 모집했던 전국 어디 살건 상관없이 1차 선거인단 한 약 65만 명 정도의 투표가 까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투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찐 중에 찐인 사람들의 표심이 그냥 딱 그리고 또 2차 모집했던 거는 그 다음 주에 까이는 거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거의 대세를 그냥 결정 짓는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슈퍼이크. 슈퍼이크 제가 갑니다 현장에. 저 기대되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또 이제 그 승부수를 띄우신 거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대비해서 띄우신 거죠. 예, 어떻게 뭐, 나올지에 대한 승부수가 근데 이제 이렇게 10일 가면 국민경선 선거인단 64만 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쌓였던 거 충남, 충북, 뭐 대전, 세종 합치면 한 80만 정도 결과가 까지는 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워낙 표본 집단이 그게 지난 많으니까 대선급인데 보니까 그 지난 대선급이죠. 네, 표본 이제 그게 숫자가 그렇지만은 투표율은 뭐 그만큼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까지면은 뭐 거의 국민의
한 2% 정도가 되는 수준이니까 아마 그게 아마 좀 결정적으로 좀 대세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관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낙연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냐. 야, 이낙연 우리가 뭐 지켜야 돼 하는 표가 움직였을 것이냐. 이미 대세는 결정 났고 뭐 이재명한테 더 이제 대세를 확정시켜주는 표심이 움직였을 거냐. 뭐 이건 정도를 바라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쪽으로 더 쏠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근데 이낙연 그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좀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좀 식상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뭐 이명박 때나 뭐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가장 돋보였을 때가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딱 그 국회의원을 던지고 반면에 뭐 또 뭐 돌팔말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가 한번 돋보였었던 것이지 그 전에는 그렇게 이게 뭐 돋보일 내용은 아니었었던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이낙연 뭐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 선언한 것은 그게 뭔가 새로운 느낌은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생각이 남아 이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게 세종 충북하고 뭐 대전 충남 경선 결과를 보면서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은 어떻든 간에 중원의 여론이 어떻든 간에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랍고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2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거티브 중단하고 정책으로 가자. 이런 생각 대안으로. 또 하나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2가지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책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면 본인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재명 후보의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 말려들 것 같고. 그래서 정책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승부수를 띄우자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결기를 보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나도 이렇게 결기를 보일 줄 알아. 라고 한 건데 느낌은 정말 생뚱맞죠. 왜 생뚱맞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결기를 보여온 모습을 보여왔으면 그 일맥상통하면 결기로 느껴지고 진정성으로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오신 분이 갑자기 뭐 궁지에 몰리니까 그만두면 그게 결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생뚱맞은 거 그게 정세균 캠프 입장인 거죠. 라고 그냥 그게 이제 입장은 아니고 그게 비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캠프가 같고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리고 뭐 네거티브를 종식 선언을 했는데 완전 민영. 이번에도 네거티브를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사직 사퇴를 하시면서 그 추앙하는 세력들, 똥파리 세력들이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고,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김현정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진짜 전 뒤끝 장렬의 인터뷰의 그 네거티브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인터뷰하시지라는 걸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 때문에 지사직 사퇴에 관련해서의 어떤 신뢰, 뭐 신성함 이런 부분이 더 쇠퇴되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추미애 캠프에 이낙연 의원직 사퇴 관련 그 논평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덕선적이다 못해 망상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닙니다. 굳이 호남을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 호남을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으시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퇴 의사를 처리하시고 경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의원실 방도 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살아온 후보의
그러니까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러운 후보는 안 된다니까. 사실상 뒤끝 네거티브가 장렬하고 있으면서 뉘앙스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 안 했는데 나는 의원직 사퇴할 거야. 근데 여기 잘못된 포인트라니까요. 무책임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직 사퇴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하고 나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결기로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다가 본인한테 좋은 어떤 그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사람들이 사퇴했다네 의원직을 이 정도 파급력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이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잘한 네거티브를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이분도 크게 되실 분 아니구나. 제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어서 정말 말을 잘 해야 되고 입장을 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참 안타까운데 그냥 뭐 우리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제 직을 그냥 던져놓고 제 그냥 자연인 남영희와 미추홀 지역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냥 몇 마디 하자면 우리 내부에서 이제 저 사퇴 기자회견이 터지기 전에 뭐 딱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들 이제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추미애 후보께서 진짜 사이다 같은 논평을 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들 입장은 뭐 따로 저희 내지도 않았고 또 1위 주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논평 안 내냐 우리 쪽 지지자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또 다 같이 원팀으로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 결이 찬 이낙연 후보의 뜻을 또 반하는 어떤 내용을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죠 공식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이 참 선거운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어요. 저날 저는 딱 첫 번째 보면서 저 기자회견을 왜 광주에서 할까?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려고 하면 사실 그 종로구민들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서 우리가 책임 있는 맞죠. 정치에 대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려면 종로구에서 국민들 앞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다음에 우리가 1년 최근에 지금 윤희숙이라는 국민의힘의 그 저희들이 말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했잖아요. 본인이 뭐 화를 내면서 그 사람 지금 사퇴 처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고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13일에 처리를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대선 상황이 위중하기도 한데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그리고 저기서 이제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경기도지사 사퇴하라는 이제 우리 상대 측 후보들의 또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고 이전에 김두관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이후에 또 막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 여러 가지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경선 과정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해오는 이 후보가 우리 민주당 내에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의원직 사퇴로 해서 결코 국민들이 대비시켜서 보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이로운 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 예. 않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선거 캠페인이 참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번에 안타깝죠. 이재명 지사 도지사직 사퇴 건 관련해서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역 단체장이든 안희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했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김두관 대선 나오면서 경남지사에 사퇴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사실 선거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힘들죠. 오히려 더 불리하다니까요.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도지사 업무를 해야 돼요. 굳이 뭔가 필요하면 월차를 냅니다. 그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는 다 하고 내가 본선에 가게 되면 그때 사퇴해도 된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도지사직은 사퇴 안 하지만 나는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 부분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미스가 좀 보여요. 이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안 준다니까. 저는 이제 아마 12일 날 슈퍼위크에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표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텐데 뭐 생뚱맞다 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표로 이어지면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저는 지역구 옮기는 것 자체 아니면 그만두는 것 자체는 지역민들한테 다 정말 뭔가 이렇게 양해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그때 받았던 표심에 대해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2016년도에 전주울 지역구 같은 경우 새누리당 정우천 의원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근데 2020년도 경선할 때 본인이 또 지역구를 아예 옮기신 거예요. 당도 옮기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역구민들한테 직선으로 당선됐으면 여기서 뭐 낙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본인 살겠다고 다른 당으로 가가지고 그때 비례로 가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라도 두 곳이 이정현하고 거기 정우천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뭐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한번 했거든요. 아니 뭐 지역구 옮기려면 지역구민들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래야 책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다 정치가 목소리를 말도 좀 더 된다고. 날카롭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둥글게 하니까. 근데 확실히 사태는 옛날 정치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을 보는 것 같은. 이낙연 지금 후보는 이 사태 전력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이낙연 의원직 사퇴, 전남지사 선거 전념. 결국에는 사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사퇴 안 합니다. 본래는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생뚱맞다니까. 이때 전남지사 선거에 전념하게 사퇴한 거는 당선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또 다른 맥락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격식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뭔가 워딩도 안 맞는데 이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으로 후보가 됐을 때 원팀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줬어야 그래도 이낙연이네. 뭐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네 하면서 뭔가 그래 조금 미워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리는 과정.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경륜이 있는 이낙연이 좀 낫지 하는 사람들이 일부 표가 더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결국엔 인터뷰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재명 디스예요. 직접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기자회견 무슨 의미가 있냐. 중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한전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 정말 가짜 뉴스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는 민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그 공동 분배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다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가짜 뉴스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 의원직 사퇴하시는 순간에도 말씀을 하시길래 저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이 지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데 아까 앞부분에 제가 언급을 못했어요.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맘카페 위주 주변에서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되거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가 되면서 아동복지수당들 있잖아요. 아동수당, 육아수당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더라. 이런 지금 가짜뉴스가 또 막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 이렇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재생산해내고 막 퍼뜨리는 쪽이 저는 어딘지 정확히 뭐 추측만 할 뿐인데 여러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진짜 전혀 이쪽 캠프 의견과 다르고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말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심일 수도 있고 의구심일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의심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 누가 되든 원팀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이 대선을 이끌고 갈 선대위원장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직 사퇴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일명 또 이낙연 후보를 또 이것을 옹호하는 혹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총리를 했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졌을 때 이재명 후보 밑에서 국회의원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을 미리
안 된다면 국회의원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사퇴를 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자기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를 그렇게 쉽게 놓는 전 것은 아니다.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정치판에서 가짜뉴스 정말 사라져야 되고 제가 이제 보면은 가짜뉴스 진짜 억울한 게 예를 들면 뭐가 진짜로 된 팩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걸 책임지면 되는데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계속 거기에 말려들어서 예. 정말 정치판에서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아무튼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캐릭터 이거 바뀐 것 같은 게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 메시지에서 공직이 누리는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겠다. 뭔가 지금 이낙연의 맥락 없는 사태랑 상당히 비교가 되고요. 위기 시대의 대통령은 위기 돌파형 리더여야 한다.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 보수 좌우 따질 게 뭐가 있냐. 실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상 뭐 민주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실용주의자에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투자 회수금이 건설비를 초과했다. 엉뚱한 주장이자 정치 공세다. 일산대교는 이제 공공화 하는데 한전은 민영화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